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벌써 금요일이 됐습니다. 또 오늘만 지나게 되면 우리 또 주말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화이팅 하셔가지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요일도 함께 성장해 주심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천천히 시작해 볼까요? 이제 슬슬 그들이 글로벌 유동성 장세를 만들 수 있는 첫 단추를 풀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년 만에 첫 금리 인하 신호가 나왔죠. 25bp 할 줄 알았는데 B컷 50bp 정도 내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유동성 풀리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파월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고 역사적으로 금리를 통해서 돈을 통화량을 조절했는지를 체크해보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코로나 팬데믹 2020년도에 있었잖아요. 그쵸? 그때 제로 금리를 2년 정도 동안 쭉 가동하면서 그들이 돈을 엄청나게 풀어댔습니다. 어떤 식으로 풀어댔죠? 기사를 하나 가져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보이시죠? 미 연준 무제한 달러를 푼다라고 하면서 여기 국채라든지 MBS라고 하는 저당 모기지 증권을 무제한으로 QE 양적 완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그들은 팬데믹의 명분을 가지고 미 국채와 이 MBS라고 하는 주택 저당 증권을 엄청나게 사들였죠. 이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한도 없이 이어나가면서 2008년에 찍어냈던 4조 2천억 달러의 약 2배 정도, 약 9조 달러 정도를 찍어내면서 엄청나게 돈 파티를 열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죠? 물가를 잡겠다라는 명분으로서 계속적으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하면서 금리를 5.25에서 5.5%까지 쭉 공격적으로 작년 6월까지 끌어올렸었고요. 약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쭉 동결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 바로 어제 새벽에 B컷을 단행하면서 이제 슬슬 그들이 돈을 풀어댈 수 있는 수도꼭지의 밸브의 포장을 뜯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점은요. 이 B컷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경제는 탄탄하다. 즉 파월이 우리 미국 경제 굉장히 탄탄해.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는 오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면서 피벗 대신 이 재조정이라고 하는 recalibrate라는 단어를 10번 정도 사용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이 끌어올려야 되는 시기, 이 크립토 시장의 버블 시장을 만들 때가 왔으니까 코어 한번 다시 잡고 갈까요? 제가 반감기 이후에 6에서 8개월 정도 있다가 미국 대선 시기와 함께 11월 5일과 함께 앞뒤로 해가지고 이제 억토버를 기다려야 된다. 반드시 유동성 장세가 불어닥치면서 끌어올리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B컷을 단행했지만 경기 침체는 아니야. 경제는 탄탄해. 걱정할 필요 없어. 이것은 피벗이 아니라 recalibrate라고 하는 재조정일 뿐이야. 이런 식으로 안정감을 우리에게 불어넣고 있는데요. 이미 아래 공포로서 리세션의 위기, 샴의 법칙까지 맞아떨어졌지만 경기 침체가 오기에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B컷을 시작으로 이제 슬슬 그들이 천천히 점진적으로 25bp씩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하겠죠? 이제 그러면서 크립토 버블장을 만들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FOMC 회의는 미국 대선 이후죠. 11월 7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1월 8일이 되겠죠. 그때부터는 다시 또 점진적으로 내리면서 경기가 안전하다라는 듯 보이겠지만 이미 실물 경제는 금리 정책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지금 미국의 국채만 보더라도 35조 달러에 육박한다라는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국가 부채 상태가 이미 답이 없는 상태라는 것. 그들은 반드시 은행을 붕괴시키면서 새로운 통화 시스템, 새로운 파이낸스 시스템, ISO 2002라고 하는 그 하나의 국제 메시지 표준으로서 새로운 디지털 생태계의 포문을 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투심 흔들릴 것 없고요. 천천히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메이저 코인들 수량에 포커스 맞추면서 이 제롬 파월 의장을 필두로 한 연준의 금리 인하와 함께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죠. 자닛 옐런 또한 영래포 자금과 TGA 잔고를 활용하면서 국채를 바이백할 일정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 그들이 점령 완료한 이 크립토 시장을 기관의 자금으로 끌어올리는 시기 올해 4분기를 우리가 천천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bp를 내리든 50bp를 내리든 큰 상관없고요. 반드시 16년도, 17년도 패턴과 지금 현재 굉장히 유사하면서 이제 브레이크아웃의 마무리 단계 이제 끌어올리는 억토버 10월을 우리가 또 고대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지금까지의 크립토 시장에 있어서 10월달 굉장히 활활 불타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블랙 september가 지나면 반드시 이번 사이클 또한 억토버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트코인은 2014년과 18년을 제외하고 10월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적이 없으며 평균 수익률 플러스 23% 정도에 달한다라는 거 우린 천천히 10월달 기다리면서 꾸준하게 그들이 어떻게 올리는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시기와 가격에 매도를 분할적으로 들어갈지 천천히 내공을 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금까지 오랜 시간 가격이 눌러 있었던 XRP 또한 반드시 이 기차가 떠날 순간 점점 다가와지고 있고요. 혹시라도 항소를 통해서 한 번 더 리플 투자자들이 힘들게 할지언정 이 역사적인 패턴 반감기 사이클에는 2020년, 2021년도에도 리플 XRP가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점점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다가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은 귀엽다고 느낄 만한 폭발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에미레이트 MBD라는 한 은행이 있고요. 니움과 손잡으면서 중독의 글로벌 국경 간 지불을 혁신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네요. 이 에미레이트 MBD부터 좀 천천히 보고 들어가 볼까요? 이 두바이의 정부 소유의 은행이며 자산 기준으로는 중동에서 가장 큰 은행 그룹 중 하나인 이 에미레이트 MBD 은행이 리플의 파트너사죠. 니움과 손을 잡았다는 거. 니움 같은 경우는 뿌리가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싱가포르의 헤드쿼터, 이 본사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이 동남아시아권의 송금 라인을 모두 장악하면서 더 나아가 필리핀 지역, 멕시코 지역까지 영역이 확장되면서 리플의 송금 플랫폼이 계속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아랍에미레이트의 MBD와도 손을 잡았다라는 것, 니움은 이미 리플렛을 탑재하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되고요. 사실 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는 니움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었죠. 아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2C2P라는 회사 역시나 리플렛과 함께 파트너십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나오네요. 2C2P가 리플렛에 합류하면서 그들 역시 2020년부터 이 2C2P의 동남아 지역 송금 장소인 이지2샌드를 통해 태국에서 시작하여 싱가포르에서 끝나는 새로운 지불 통로를 구축했다라는 거, 이미 전 세계를 아울러서 리플렛은 장악이 끝났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2C2P는요 N2그룹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알리페이라고 하는 한 페이먼트 업체가 이 N2그룹의 N2파이낸셜을 모회사로 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반드시 알리페이라든지 위챗페이가 2C2P라든지 니움을 통해서 확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여기도 나오죠. 리플렛이 2C2P와 손 잡으면서 엔트파이낸셜과도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알리페이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고요. 이 알리페이의 모회사와 협력했다? 엔트파이낸셜을 말하는 것이겠죠. 리플사가 국경 간 결제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의 에비던스 자료로 한 가지 더 보여드릴까요? 최근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클리어 정션과의 협력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클리어 정션은 영국을 기반으로 한 FCA라고 하는 영국의 행위 감독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공식 전자화폐 기관인 이 클리어 정션과 함께 리플사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거, 이는 클리어 정션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클리어 정션은 2016년서부터 글로벌 결제를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장서고 있는 한 그룹이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의 국경 간 결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클리어 정선은요 리플사와 과거부터 협력해 왔다라는 거. 오늘 영상만 보더라도 리플과 함께 지금 2C2P라든지 니움이라든지 클리어 정션이 손을 잡으면서 뭔가 리플 네트워크를 활용한 ODL 플랫폼이 쓰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XRP 스캔에 들어가시면요, 바로 실시간으로 XRP가 소각되면서 트랜잭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벌써 그 XRP의 유한한 공급량 1000억 개 중에서 1280만 개가 소각이 완료됐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정말 XRP가 스위프트의 5%, 10%만 차지하더라도 엄청난 가격 상승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기사가 정답을 말해주고 있네요. 최고 분석가가 당신이 XRP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XRP 거래량이 임박한 폭발을 알려주고 있고 더욱더 큰 소각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XRP는 당신이 있든 없든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미국 루이지애나 주 정부가 비트코인 결제 수단을 공식 허용하고 있다. 점점 암호화폐 결제를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 국가 단위의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한국에서도 XRP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것. 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이 썰피라는 회사가 XRP를 통해 커피를 사 마실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썰피가 XRP를 선택했을까요?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XRP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당 트랜잭션 3,400건 이상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초당 7건, 6건의 거래밖에 처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결제는 3초에서 5초 안에 완료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커피를 사러 가는 경우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상적이지 않다라는 것, 즉 굉장히 빠르게 리플로 결제가 된다라는 것이겠죠. 리플을 사용하면 거의 즉시 처리가 된다라는 거. XRP와 XRP 레저를 만든 이 리플사는 한동안 국경 간 결제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만드는 데 주력해왔죠. 하지만 이것은 타 암호화폐와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그들이 선택한 프로젝트라는 거. 이것은 암호화폐를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도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을 저 또한 덧붙이고 싶네요. 최근에 로빈후드에도 XRP가 다시 한번 재리스트업 상장이 됐었고요. 또한 암호화폐 최대 신탁사죠. 이 그레이스케일의 XRP 트러스트가 올라가면서 이제 적격 공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오픈되었다는 것을 미루어 본다면 조금씩 이 XRP에 대한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불어오고 있는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항소 이슈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찍혀 있지만 그들이 스케치해 놓은 새로운 금융 플랫폼 안에는 이 XRP가 대장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이제 슬슬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결제 수단을 공식 허용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리플로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점점 도래해지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이 인터넷 공동 설립자죠. 고든 무어가 1965년에 고안해냈던 이 무어의 법칙, 반도체의 직접 회로의 성능이 24개월마다 2배로 빠르게 증가한다는 것이겠죠. 이제 3차 산업혁명, 인터넷 혁명, 모바일 혁명 이후에 블록체인과 인공지능 혁명, 무어의 법칙처럼 더 빠르게 우리 삶에 녹아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모멘텀으로 보여지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XRP 리치리스트가 업데이트 됐다라고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밑에 내려가 보니까 내가 지금 3만 개 정도의 XRP 가지고 있으면 상위 2%의 지갑 목록에 차지하는구나. 내가 약 10,000개 정도의 XRP만 가지고 있어도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순위권을 보여주는구나. 즉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만큼 XRP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실제로 11만 개 정도만 가지고 있더라도 상위 0.5% 안에 들어가네요. 이는 XRP 리치리스트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수량을 입력하게 되면 상위 몇 %인지 여기 0.5% 나오고 있죠. 이렇게 비교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시 한번 본인의 수량, 목표 수량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천천히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 나오면서 신이 나를 2번 구했다. 지금까지 2차례 정도의 이 트럼프를 피격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보여졌었죠. 하지만 2번 다 도널드 트럼프는 행운스럽게도 무탈하게 넘어가면서 내가 미국을 바꿀 것이기 때문에 신이 날 2번 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암호화폐 시장으로서 세상이 얼마나 크게 바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좀 떠올렸던 기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카말라 해리스 vs 도널드 트럼프의 대결을 봤을 때 굉장히 박빙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폴리마켓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보더라도 트럼프가 47%, 해리스가 52% 정도, 현재 해리스가 조금 더 앞서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이제 미국의 대선 약 2달이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이슈와 어떤 모멘텀으로 기세를 역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가 무조건 돼야 된다? 뭐 이런 건 아니겠죠? 해리스가 되더라도 그 슈퍼팩 정치적 후원 자금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 FIT21 법안이 이제 민주당에서도 통과되는 그 시점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블랙록의 보고서에서 비트코인은 미국의 부채 위기에 대한 보험이다. 유일한 대체 자산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1.4경 원 정도의 돈을 운용하고 있는 자산 운용사 블랙록에서 과연 대중들에게 이렇게 대놓고 비트코인을 통해 미국에 대한 부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줄까요? 저는 이 안에 정말로 가치의 인터넷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숨겨진 보물지도 XRP가 하이딩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CBDC가 활성화되는 그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XRP의 폭발력으로서 그들이 국가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 병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세계 최대 회계 법인으로 손꼽히는 KPMG에서 이런 얘기를 하네요. 앞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 시장이라든지 이 수탁에 대한 시장 또한 반드시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산업군으로 자리매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KPMG는 해커 위험이라든지 내부 사기, 운영 실패 등 6가지 주요 공격 요소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적을 했고요. 마운트곡스라든지 FTX 파산 사태라든지 테라 루나라든지 그들끼리 만들어온 횡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KPMG 같은 회계 법인에서는 기관들 너희들은 마운트곡스라든지 FTX 파산 이런 거 조심해야 되니까 수탁업체를 끼는 게 당연히 권장사항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앞으로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필두로 한 새로운 산업군들이 왕성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초기 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리고 싶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리프레스에로 스튜어트 알드리치가 나오면서 규제 클라우드가 해제되면, 즉 미국에서 암호화폐 법안이 완전히 받아들여지게 되면 정말 그 SAB 121 회계 지침이 폐지가 되고 FIT21 법안이 완전히 승인되게 되면 리플이 엔터프라이즈 지원, 즉 기업을 위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스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미 모든 토대는 마련이 됐고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뿌리는 확장되어져 왔습니다. 이제 연준에서 완전히 인정해주는 시기, 규제의 명확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시기, 카운트다운은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억토버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까지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4차 반감기 불장 사이클, 거기서 XRP는 모든 강세장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이 포텐셜, 지금까지 눌러놨기 때문에 어디까지 폭발할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올해 4분기와 되는 1분기 사이에 리플에 대한 규제에 대한 명확성뿐만 아니라 폭발의 시기 또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오늘도 리플에 대한 비전에 집중하면서 가치 투자 꾸준히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일도 시청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